키로당 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키로에 12,400원 정도 하던 돼지고기도 일주일 새 15,000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양파와 마늘도 전달에 비해 1,100원에서 1,500원 올랐으며 여름에 잘 팔리는 비옷의 경우 7월에서 5만원도 오른 가격에 판매되는 등 전반적인 생필품 가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중국이 김정은의 획기발을 막기 위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휘발유와 디젤유 등 국내 연유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관련 소비통은 연이어 발행된 6차례 디지털 모바일들에 대한 유엔안거리에 4,000명이 채택되고 대조선 추가 제재까지 논의되고 있어서 국내 장마당 물가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릴수록 우리민들의 관심은 장마당과 쇠기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핵과 미사일 개발 계속에 대한 최근 나오고 있는 중국산 손전화기는 국내 전화와 국제 전화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경지역 소식통은 최근 중국에서 들어오는 손전화기가 국내 전화도 되지만 중국 통신사의 칩을 받고 장착하면 국제 전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칩만 바꾸면 국내 국제 전화는 물론이고 한국의 전파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송보문 전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당 중국 돈 3,000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외 통화가 모두 가능한 중국산 손전화기는 주로 무역기관 일꾼들이나 국경지역에서 중국과 거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탈북민 가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오픈된 손전화기들이 많고 통화량도 급증하여 감시 단속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한편 최근 나오고 있는 중국산 타치폰들은 당국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인터넷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사진이나 송도문 전송,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화상통화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이 지난해 유동 북부지역 대홍수때 훈련에는 국경 철조망을 최근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5월 들어와 함경북도 도둑연선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홍수 때 피해를 입은 국경 철조망 설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 소식통에 따르면
무려 철조망을 다시 설치해봐야 어차피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식통은 생존을 위해 드는 이민들을 비법 일부분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경 철조망을 걷어내고 중국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경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식 여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부터 국산 화장품의 품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품질과 제조 기술 수준은 남쪽 화장품의 1970년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쪽 기업 아모레 퍼시픽의 화장품 기술연구소가 평양 화장품 공장과 신우주 화장품 공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공장들에서 생산된 화장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평가됐습니다. 분석표에 따르면 우리 국산 화장품 64개 가운데서 7개 제품에서 사람의 호르몬 내 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파라벤제렐의 성분이 검출되는 등 유해 성분들이 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화장품들의 위생 규격 수준이 매우 낮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됐습니다. 국산 화장품들 가운데 일부 제품의 경우 용기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내용물이 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은하수 향수의 경우 뿌린 후 처음 느껴지는 향이 사라진 후 다음 향이 너무 인공적이고 자극적이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등 국산 향수의 품질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제품들의 성분 표기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 화장품 64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에 아예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표기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 19개, 표기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된 제품 17개, 불분명한 성분 검출 제품 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 평양의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그 무슨 핵강대국이니 미사일 강국이니 떠들어대며 과학기술력을 자랑하더니 단순한 화장품 용기 펌프나 군사기구도 정교하게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 정권과 이란 코리아를 추가로 제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아웃 TV온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무로신 세무장관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해외 공급망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라도 베트남도 대북 아동 대속을 막아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화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뿐만 아니라 원방문 차단과 정화 수출 제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미국 인민들의 조선 관광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애덤 쉬프 하원 의원이 지난 26일 미국 인민들의 조선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북조선 관광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금융 관련 대조선 제재를 담당하는 미국 재무부가 조선 관광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외화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윌슨 의원은 성명에서 조선 관광은 그저 김정은 독재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그런 자금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욱더 나쁜 것은 김치 정권이 주기적으로 죄 없는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강제 강수한 뒤 이를 협상으로 막아가면서 김정은 정권이 이런 범죄 행위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인민 17명이
조선에 억눌리던 사실이 이번 조선 관광금지법이 발의된 주요 배경이라면서 지금도 4명의 미국 국민들이 감시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북한 정주석이 오는 7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정권의 생존기를 논의하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조일보의 공산사진화면이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25일 중국 주재 안드레이 디리소프 러시아 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측근 정주석이 오는 7월 초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도 말로 최남거리에서 추가 대선 제재 조치가 준비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친회자 회담을 갖는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측근 정주석과 문재인 친회자 회담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대회담으로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원동지역 법원이 자기 나라 영해를 침범해 비법으로 계좌비를 한 우리나라 어로공 5명을 구속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박스 통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로공들은 최근 러시아 원동 하산 인근 해역에서 국경을 넘어가 러시아 수역에서 계좌비를 하다가 러시아 국경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현지 검찰은 우리 어로공들에 대해서 비법 조업과 비법 월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러시아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로공들은 러시아 원동 수역에서 비법 조업으로 러시아 정부에 자주 단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달에도 원동 연해주 인근 동해상에서 우리나라 쓰라알선이 비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다가 러시아 국경 주비대에 체포됐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조선 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음식과 요리를 모두 사다 먹는 김정일과 그 일가의 황당한 식생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13년간 일하다 2001년 4월에 탈출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작성한 수기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에 실린 것들입니다. 후지모토 겐지는 초밥을 만들던 요리사로서 김정일이 생선 초밥을 목격시켜 1945년 9월 10만 엔을 필요하고 데려온 일본인. 그는 2001년까지 13년 김정일의 곁에서 각종 연회장과 결정들 그리고 가족들을 따라다니며 생선 초밥을 비롯한 각종 음식을 만들었고 동시에 김정일의 도박상대, 납치, 승마, 부상시키나 요트 등의 요리 상대로서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입니다. 또한 1989년 9월 기품조 출신가족 금정로 교수까지 했고 중앙당 지도원 자격으로 생활했던 일본인입니다. 이 수비를 발간한 이후 생명의 위협 때문에 한동안 숨어 살다 3대 대군 이후 다시 김정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후지모토는 세계 강원군에서 김정일과 만족, 연회장, 별장 중에도 살겠지만 수많은 사진들과 김정일과 의사에서 자신의 결혼식이라서 선물 받은 기부와 그리스기 등이 사진들과 함께 김정일의 식탁이라는 소제목으로 김정일 식탁 사진들을 소개하고 했습니다. 그는 제 143회 에서 전 세계의 요리로 가득한
소련은 과일을, 러시아와 이란에는 철과 강화를 사러 갔었고, 중국과 유럽, 일본에도 자주 다녀왔다. 일본에서는 김정을 구입했다. 질 좋은 다랑어와 고용이 부인이 좋아하는 물 오징어 등을 건강한 해체를 위한 전기톱도 함께 샀다. 과일은 됐는데 김정일은 그중에서도 꽁치, 전갱, 꼬치도 바다 붕어를 마음에 들어했다. 음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다녀왔던 나라와 사들인 물품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는 멜론이나 포도 등 과일, 타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두리안, 파파야, 망고 같은 과일, 체코에서는 생맥주, 단마르크에서는 돼지고기, 이란에서는 철과 상어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급 연어알, 일본에서는 여러 초밥용 생선을 구입했다. 두리안은 과일의 왕으로 불리는 절대 나는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한 목적 외에도 다른 일로 해외 여행을 자주 갔었다. 신혼여행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도박을 위해서 마카오, 일본 개발을 바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 다녀왔고 핀란드에도 다녀왔다. 물론 이 모두가 김정일의 직접 허가를 받아야 했고 비용도 김정일이 직접 주었다. 이런 말을 했고 하지만 나는 김정일이 머무는 신천 별장으로 향했다. 일본에서 종류별로 사온 담배를 내놓자 김정일은 맨솔 담배를 집어들고 지금까지는 영국산 로스만 노역을 피웠지만 이제부터는 일본 담배를 피워보고 싶다며 좋아했다. 가져온 찹쌀떡은 81과의 검사를 마친 뒤 식탁에 올랐다. 김정일은 일본 찹쌀떡은 아주 맛있어. 왜 우리 요리사들은 이렇게 못 만들까? 숙향기도 아주 좋아. 이렇게 말하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1989년부터 1991년 3년 동안은 김정일의 관저에도 자주 갔다. 관저들에는 술창고가 따로 있는데 그 규모가 그 안에는 세계 각지의 명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안경은 좋고 대보이 일본 술도 있었고 강조도 있었고 하루는 김정일이 일본 술 가운데 몇개 없는 것을 찾아보고 나오라고 했다. 확인해보니 인테리얼이라는 술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의 최고급 위스키 이술을 5병 사다 주었다. 술 창고에는 가라오케 시설과 피아노도 놓여 있었고
적대원 6명을 데리고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김정일의 가족이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들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밥밥을 넣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공작식 주방이 너무 좁아 대사관 주방을 빌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밥밥에 넣을 게맛살 초밥과 문대구 조림, 닭튀김, 사랑어 튀김, 유부 초밥송을 만들고 나니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밥밥통은 내가 일본에 따로 주문해 만든 최고급 3단 목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밥밥을 들고 모스크바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김정일 전용기 216호가 도착해 있었다.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더 있지만 시간상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구지모토는 김정일과 함께 지낸 과정에 목격했던 다양한 사생활들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만을 따로 보아도 충격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의 사생활 중 매년 수억 달러를 승진하며 전 세계 음식과 요리를 모두 사다 먹는 김정일과 그 일가의 식생활 실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한국의 억압과 독재로 평상시 서놓지 못했던 우리 생각과 이 세상 속내를 툭 까놓고 말하는 툭 까말 시간입니다. 그럼 김정일을 모시고 툭 까말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사회적으로 치닫고 있는 조중 관계를 주목하고 사탄의 원인과 앞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명령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조중 관계가 시원치 않지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4일 노동신문 논평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죽어버리는 무한은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하면서 조중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중국에 넘겨씌웠습니다. 노동신문에서 마치 단날 말씀을 중국이 전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중관계가 심각한 사고. 네, 그렇습니다. 노동신문 논평에서는 또한 조중관계를 소위 현대 수령들 공동의 유업을 위한 피로 물든 전우의 관계라고 하면서 여전히 판에 박은 시대착오적 견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말하자면 조선과 중국은 피로 맺은 전우이기 때문에 중국이 부족한 조선의 돈을 줘야 하는데 그 의리를 저버리는 건 중국이고, 그러니 조중관계 파탄의 책임은 중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대의 조중관계에서 현대 수령들의 위협을 주문하면서 무조건적인 조중후보 관계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사회주의는 역사 무대에서 종말을 보였으며 중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철저히 자국의 이익과 번영에 맞추어서 조중 외교 정책도 써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전우는 고사하고 잠재적인 중국의 적으로 보는 견해가 높다지요. 중국은 김정은이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되고 저촉이 된다고 보면 가차없이
맺어진 조중 관계라는 이사려구를 걷어내고 실질적인 관계 속내를 밝혔으며 더욱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획한다면 미국이 조선의 핵설들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난하는 입장을 전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그러한 입장은 정말 엄청난 변화이고 조중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진출 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조선 땅의 핵설들에 미국이 타격을 하도록 포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주장을 저지시키는 데서 미국과 완전히 한편이 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단호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그야말로 커다란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느낌이었겠군요. 그동안 중국을 믿고 말하자면 중미 관계에서 중국이 전략상 조선을 절대로 예변하지 않고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감싸는 것이 자기 나라의 이익에 반대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김정은의 핵개발이 중국에 어떤 피해를 준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포함하면 주변 국가들인 일본과 대만, 남조선 등 나라들에서 핵무장의 명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지금 일본이나 남조선 등 주변 국가들은 당연히 핵 위험에 대비한 개발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조선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게 경제와 과학기술이 발전된 나라들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잘 마련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 선진 국가들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높은 기술력과 경제 기반을 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아시아가 아니 전 세계가 핵무기 위에 놓여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아시아에서 또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지난 시기에는 조선이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는 완충지대로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동북 지방에서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화군으로 되었다 이것이죠? 네, 물론입니다. 중국은 동북아 정세가 격화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한창 경제적 부흥과 중국의 세계적 위상을 꿈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주변 국가들의 정세가 안정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조선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죠. 이미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조선 제재결의 1371호 미행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우리나라 무연탄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연료도 차단했으며 만약 김정은이 2차 핵시험까지 감행한다면 대조선 원유 공급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연유를 받지 못하면 순식간에 중국에 꺼져버리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각각과 통하는 유일한 친구는 중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의 국제관계 확전을 속에서도 김정은 정권 앞에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핵무기에 매어 달리다가 결국 정권이 무너지게 되든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김정은은 지금 사면의 길로 가고 있다고 기쁜 사회와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조선관계 파트너 책임이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중관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32년 전부터였습니다.
오늘의 힘을 모아서 맞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방공항위원회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망할 것이라고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중국을 맹비난했고 죽어도 붉은 피를 지키겠다고 프로페셔적인 사회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행군 시기에 수백만의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선군 정치로 독재 권력을 이어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은 오로지 핵무장으로 자기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정말 새삼스럽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 정치가 갈린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군요. 지금 김정은 정권은 사면의 마지막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폭 기관차를 전속력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중관계 파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겠죠. 조중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정신을 차리고 핵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조중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는 것은 곧 김정은의 망조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물론입니다. 조중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수록 김정은 정권은 그만큼 고립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인민들도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전면적인 대조선 제재에 돌입한다면 무역의 모든 것을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민의 유일한 공화당을 지켜가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벽을 짚을 경우에 공화당의 물가 수준이 심각할 것인데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제2의 고난 행군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은 과거 고난 행군을 선군 정치로 간신히 모면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마당을 통해 우리 인민들의 의식도 달라졌고 민심이 이미 주력 독재 체제를 도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내부 혼란까지 일어난다면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 제도 체제는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당분간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결코 중국을 지켜주지 못하며 오히려 망조를 대충한다는 것을 깨끗하게 지키고 인민의 정부와 지상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만이 조중관계가 회복되는 또 유일하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국의 억압과 통제로 평상시 터놓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 속내를 툭 까놓고 말하는 툭 까말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 노동자 총선명에서 전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론평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핵과 경제는 양립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김일성 생일 4월 15일과 인민군 창건일 4월 25일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이 6차 핵시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주시했습니다. 실제로 길수군 풍계리 핵시험장은 핵시험 준비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핵시험을 했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까지 동원할 정도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실제로 미 항공모함 할빈손호와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조선 동해로 이동하는 등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동원되자 두려움을
무려 70%가 올랐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연료공급선도 많고 연료공급을 주로 외교 부분에만 국한시키는 제한 조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민들은 물론 가구들도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핵과 경제를 벽지시키고 이른바 핵과 경제가 절대로 양보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고 우리는 김정은 때문에 정말 큰 야단이 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가지 보고서를 먹다가니 공부에 지급한 100개 그런 위협에 따라서 지난 9월 19일 평안남도 창군 일대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발사된 지 몇 분 만에 공군수로에 예상까지 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 미사일을 9번이나 발사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미국의 항공모함 8인소호의 위력은 웬만한 나라의 사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잘 가지 않겠지만 칼빈소호가 얼마나 대단한 우람인지를 말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 미국에서 현재가 미 해군에 복무하고 제대된 후 서로 어디서 복무했다고 물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형과 동생 둘 다 항공모함 칼빈소호에서 복무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항공모함이 얼마나 크고 많은 병력이 갖고 있었으면 같은 군함에 복무하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항공모함의 위력인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칼빈소호에 항공모함을 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그 순간에 끝장나고 맙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완성해도 미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쏘면 날아가는 도중에 100%미국이 무서워서 김정은 정권의 기회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어떤 요소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책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핵무력 증강에 나설 것이고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나라들이 드디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남쪽에서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들여오든가 아니면 자체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술 핵무기는 소련이 붕괴된 후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면 소련과의 계획과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남쪽은 자체 핵개발을 하면 수가 몇 달 안에 핵무기를 대기를 만들 수 있고 일본은 1년 안에 핵무기를 1000개 이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더 만들어서 대응해야 하는 그럴 만한 가능성입니다. 돈도 기술도 모든 것이 다 부족.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한 이란은 2015년 7월 국제사회와 영국한 조항들에 따라 주요 핵시설들의 원심 분리기 19,000개를 제한하는 제재에서 벗어났습니다.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란은 핵 개발 시도 때문에 2006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아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한반 로하니 정권이 들어선 후 핵 포기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드, 중국, 러시아 등 6개 나라와 이란은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종협상에서 이란의 핵개발 계획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국제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이란 핵협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당시 핵 문제가 타결됐다는 소식에 이란인들은 밤새 거리로 떨쳐나와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하늘로 솟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란 각계는 반대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에 대한 이란인민들의 시기도 두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도 핵을 포기한 대가로 큰 혜택을 입은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핵무기를 포기한 후 다른 나라들의 투자를 받아 경제 발전의 뒷걸음을 마련했습니다. 이전 소련 붕괴 후 카자흐스탄은 미국, 러시아, 영국에 이은 세계 최대의 무기 보유국이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자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와 불가침 조약을 보장받아 1999년 핵시설과 핵미사일 대응에서 다양한 전략 핵무기를 개시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투자만 2천억 달러 이상을 받았으며 독립국가의 지위 보장과 경제 지원 등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연평균 9%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으며 지금은 일당 국민 총생산액 19,000달러로 이전 소련권에서 러시아 다음에 경제 강국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나자르예바 대통령은 2009년 우리나라를 향해서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고 안전 보장과 국내 국자회담 및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동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런 사례들을 비롯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망상에서 도무지 예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기만이 과학을 올렸습니다. 발도름이란 노래로 시작된 찬양에서 백두의 기만함으로 도끼를 풍기더니 오늘은 노래 아버지라 부릅니다로 거두되고 있습니다. 김일성도 아버지, 김정일도 아버지, 이젠 김정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 전에 중년에서 정은 고록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공통일까지 김정은에 대해서 딱히 내세울 업적이 없다 보니 아버지 김정일에 대한 존경이 높은 김정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녔다. 군사적인 범죄성을 지녔다. 학생 때부터 근면하고 수재였다는 이 사령만 잔뜩 내려놓았습니다. 저 김정일이 김정은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반복했다는 김정은이 과연 천재일까요? 집권 6년이 되도록 식량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김정은이 어떻게 천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위스 유학 기간에도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마저 포기한 상태였고 친구들로부터는 늘 김정은, 즉 멍청한 정은이라고 놀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소위 날조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2018년에 나온 고등학교용 김정은 성명활동 소관 이날이고 저하고 정우영을 보기도 못하고 선생이 파기산으로 추리를 해오게 되었으며 거의 매일과 같이 죄기방송한 목소리를 해왔다고 전파했습니다. 김정은이 고난의 승리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부터 스위스대는 구미학교와 리베펠트 교사인 벨칠리 구미학교에서 학문이라는 사명으로 공부하여 외국인들도 부러워할 소와 정책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같이 공부하던 외국 학생들에 의해서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고학한지 하는 것은 그의 인사적 천재성과 담력을 표현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3살 때 춤을 쏘았고 삼촌에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마음에 내리시며 100% 성공을 내서 사격꾼들도 명중 사격과 사격꾼의 따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서 8살도 되기 전에는 구비와 정찰이라고 하는 이 포장소로도 차를 걸고 실내에서도 어떻게 3살짜리가 총을 쏘고 걸수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백두 실성이라는 가내없는 성공이 소련 사브라토르 출신의 김정일과 일본 오사카 출신이자 기쁨조 출신의 노영미를 손으로 든 김정은은 백두 설성이 아니라 장탕 설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일성도 모르는 사생아이며 이모와 외간 친구가 일부러 민주주의 국가라면 출신 위조, 경력 및 학력 위조로 지도자는 공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거짓 선전에는 자유로운 지도가 정정이라는 것이 자유로운 인민의 지도자가 아이들이 세상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자기 아버지 뻘이 내린 노가부들에서 담배를 꼬라불고 반말을 해댑니까? 김정일 시대에도 보지 못했던 고사성과 화용 상사로 성사를 하는 폭군에게 어떻게 자유롭다는 말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배달인 형님인 김정남을 택시 외국에서 독단하는 정책을 자인하게 독단한 일도 불명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가를 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유럽의 모나코입니다. 모나코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경치와 수려한 관광지를 두고 있고 군대가 없기에 세금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브루나이, 카타르, 아랍연방 수장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도 세금이 소급됩니다. 이런 나라들은 풍부한 소유와 세금난 경제를 인민들에게서 구태여 세금을 소득이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자꾸 세금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선전하니 국제사회의 맹소와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 빈곤국가 대열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금이 없다면 국가 예산을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결국은 내막인 노동자들과 학원들에게서 받은 소득세와 지방자치세, 농장원들의 농업 선물세를 비롯해 직접적인 원천세의 간접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즉, 노임을 줄 때 국가가 미리 세금을 낸 상태에서 주는 것입니다. 또한 혁명자금 명목으로 각종 노령정원과 세대별, 기관지업소별 기업, 학생들에게도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포장한 지원을 받아내고 있기에 세상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착취해가는 나라가 바로 김정은 세대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찬양에는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재직에 가난한 나라, 거주 이동, 여행의 자유마저 없는 나라가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이면 먹을 걱정, 물 걱정, 전기 걱정을 전혀 모르고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도 재직 문화들 하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이 땅은 김정은 가문이나 낙원이지 절대 다수의 근로하는 인민 대중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세상 낙원은 공동이 사는 남조선입니다. 우리는 낙원이 아니라 김정은의 독재 국가 판을 지키고 어떤 거짓으로 일관된 없애는 사냥이 더욱더 한멸만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속 방송 거짓으로 인민을 영원히 속였습니다. 군대 시간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김정은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새 세상을 열리는 조선 노동자 총동맹에서 내드리는 국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조선 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국민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 모자 써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쓰고 나왔는데. 국민의 소리 방송은 밤에 따라 시간 때마다 다른 사람을 거짓말하는 강국의 정화 단계로 콘크리트 건물과 지하에서는
통화 제재까지 논의되고 있어서 우리 앉았어. 국내 앞마당 물가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이 백번 이것이 간다. 우리들의 관심은 앞마당과 대기관계 대고 있습니다. 관련 포인트는 핵과 미사일 개발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서 인민들은 진정성이나 왼손잡이의 기회다. 왼손잡이의 기회야. 외부의 어떤 지원도 당마당과 되기마치 유일한 진정성임을 깨달았으며 지금은 후보지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이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김정은이 아무리 핵강국 분전을 떠들어도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쓰지 않고 당마당과 쇠기반 농사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중국산 선전하기는 국내 전화와 국내 전화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경 지역 소식통은 최근 중국에서 들어오는 손전화기가 국내 전화도 되지만 중국 통신사의 칩을 바꾸어 장착하면 국제 전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방과 국제 전화는 물론이고 한국의 전파 감시망에 해당 넘는 가격이지만 너무 친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래 들어가는가 몰래. 상어도 뒤로 소식통에 딱 따르면 몰래. 해외 통화가 중국산 손전화기는 주로 무역기관 일꾼들이나 국경 지역에서 국가 거래할
아모레 퍼시픽의 화장품 기술연구소가 평양 화장품 공장과 신우주 화장품 공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공장들에서 생산된 화장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이와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분석표에 따르면 우리 국산 화장품 64개에서 7개 제품에서 사람의 호르몬 내 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파라벤 계열의 성분이 검출되는 등 유해 성분들이 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화장품들의 위생 규격 수준이 매우 낮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적되었습니다. 국산 화장품들 가운데 일부 제품의 경우 용기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내용물이 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은하수 향수의 경우 우린 후 처음 느껴지는 향이 사라지고 다음 향이 너무 인공적이고 자극적이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등 국산 향수의 품질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제품들의 성분 표기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 화장품 64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에 표기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 19개, 표기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된 제품 17개, 불분명한 성분 검출 제품 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 평양의 소식통신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무슨 핵방대 의미니 미사일 강빈이 떠들어내면 무리하지 말고 하나씩 하는 거야. 하나씩 무리하지 마. 힘도 정교하게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그냥 정성스럽고 하나씩 무리하지 말고. 중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 제3국을 거치는 4선 필수를 막아서 뿐만 아니라 우주공격 탄환과 광물 수출 제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미국인민들의 조선 관광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공화당의 조 위르슨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애덤 쉬프 하원 의원이 지난 26일 미국인민들의 북조선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북조선 관광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금융 관련 대조선 제재를 담당하는 미국 재무부가 조선 관광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외화가 유인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윌슨 의원은 성명에서 북조선 관광은 그저 김정은 독재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그런 자금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욱더 나쁜 것은 김치 정권이 주기적으로 죄 없는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강제 감금한 뒤 이를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이런 범죄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조선에 보냈던 사실이 이번 조선 관광금지법이 발의된 주요 배경이라면서 지금도 4명의 미국 국민들이 강제 공유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스푼성 주석이 오는 7월 러시아의 울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것이라고 밝힌다이. 러시아 원동 지역 법원이 자기 나라 영해를 침범해 비범으로 계좌비를 한 우리나라 어로공 5명을 구속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박스 통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로공들은 최근 러시아 원동 하산 인근 해역에서 국경을 넘어가 러시아 지역에서 계좌비를 하다가 러시아 국경 주비대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현지 검찰은 우리 어로공들에 대해서 비법 조업과 비법 월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러시아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로공들은 러시아 원동 지역에서 비법 조업으로 러시아 정부에 자주 단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달에도 원동 연해주 인근 해상에서 우리나라 수랄선이 비법으로 모기잡이를 하다가 러시아 국경 주비대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우리 어로공들이 어선에 오른 러시아 국경대원들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어로공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의 우리 어로공과 러시아 단속관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조선노동자 공동맹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 상식 해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는 점에서 천부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날 인권은 국제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을 배워주지도 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은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고립 압살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민의 나라로서 그 어떤 인권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곡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광고의 왜곡 선전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인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연권이라고도 합니다. 자연권이란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헌법이나 법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이미 권리로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권리로 인정하고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권리로 규정해 권리가 된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전 그 규범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자연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인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헌법은 단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들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들이 인권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인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권은 헌법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인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기본권에는 청구권 외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식위주를 해결하고 일정 정도의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이 함께 포함됩니다. 오늘 세계는 인권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면서 진정한 국민의 나라, 개개인의 행복이 꽃피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 나라를 놓고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권
인권 보장 확대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발전할수록 인권의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강조되어 왔음을 인류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상에서 인류 역사는 인민 계승의 자주성을 위한 수행의 역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령의 용도를 받을 때 진정한 자기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인민을 기만함으로써 오늘 같은 독재 체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김씨 일족의 기만 선전과 독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대도리은 김씨 일족의 인권 유린에 우리 인민은 언제까지 게르리오 착취를 당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13세기에 영국에서는 왕권을 제한하는 대헌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영국의 왕이 귀족들이 작성한 대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왕의 권한이 축소됐습니다. 대헌장이라는 이 문서로 인해 왕권이 제한됨으로써 훗날 여러 시민혁명 선언문의 바탕이 되며 국민의 자유를 선언하는 근대 헌법의 기반이 됐습니다. 17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민사회가 확장되게 됩니다. 영국은 혁명을 통해 정치가 안정되자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도 확대되면서 더 자유로운 나라를 찾기 위해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난 사람들이 미국을 세우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런 프랑스도 혁명을 통해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지지하게 됩니다. 프랑스 시민계급은 왕과貴族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의 우호로 내걸었던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은 이후에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덕분에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 정권 선언이 선포된 날입니다. 이날은 공산과 권리를 선언한 경사로운 날입니다. 인도의 아니요, 마지막 아니에요. 6회 말. 6회 말. 7회 말까지. 2개 남았어. 네.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엔은 더 이상 전쟁으로 인류가 위험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비전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세계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인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니씨 조선 왕조의 통치 아래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 노예살이까지 했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됐지만 의식이 깨어있지 못했던 인민들은 사회주의라는 독재 체제를 선택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지구에 들어가지 않는 한 당신들은 왜 독재를 반대해 싸우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도이칠란드 시민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과 사회민주당은 더
민주화도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후에 남쪽에서는 인민들의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신문이 밝힌 것처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남쪽에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에 경고됐는지 김정은은 11일 장빠르게 통신을 통해 남관계 개선의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민들의 목표를 노선을 선언하며 남관계 인식에 대해 밝혔습니다. 북한함이 정기적인 해결 상태 속에서나 화해와 통합, 평화와 안정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성격도 마주해야 소리가 나듯이 김정은도 민족 화해와 평화 안정을 위한 도덕적인 결단을 과감히 내려야 합니다. 남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김정은이 내려야 할 결단의 하나는 북남 대화와 교류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5번. 나날이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조선에서 자신의 생활 수준이 북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착실고 좋아했죠. 그렇게 부지런히 돈을 모아 사회적으로 일한 지 10년이 되는 2014년에 직장인인 경기도 남양주시에 부지면적만 110평이 넘는 곳에 자기 이름으로 된 거듭한 맨손으로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며